자,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경기 목요일 경기를 이제 프리뷰를 해볼 텐데, 이번에는 좀 방송 분량이 꽤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두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눠서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리 생제르맹 대 도르트문트, 홀란드를 과연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1차전 경기 결과는 도르트문트의 2대1 승리였습니다. 정말 홀란드 이 홀란드가 두 골을 넣으면서 1도움에 그친 은바페를 상대로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뭐 은바페가 1도움을 기록하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다곤 하지만 이 경기에서만큼은 홀란드가 두 골을 넣으면서 팀의 귀중한 승리를 안겨다 줬다는 점에서 홀란드에게 판정승을 그대로 줘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차전을 맞는 양팀의 현재 상황이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짝 체크를 해보자면은, 파리 생제르맹은 지금 컵대회를 포함해서 3전 전승, 무엇보다도 득점이 제대로 폭발을 하고 있다. 3게임 동안에 무려 13득점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은바페 선수가 이 3게임 동안에 6골이나 넣었습니다. 아, 은바페의 지금 페이스가 심상치가 않은 상황. 자, 그리고 2위와의 승점 차가 12점 차, 리그 한 경기를 덜 치는 상황 속에서 마르세유가 좀 부진해지면서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확실하게 생겼습니다. 자, 하지만 도르트문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기간 동안에 리그 3전 전승, 그리고 리그에서 2020년 리그 7승 1패, 그러면서 지금 현재 분데스리가 2위 자리를 탈환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살짝 아쉬운 거, 살짝 트집 아닌 트집을 살짝 잡아보자면, 홀란드가 득점이 초반보다는 조금 주춤하고 있다. 3게임 동안에 1득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살짝은 좀 아쉬운 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앞에서 얘기한 대로 홀란드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도르트문트가 2대1 홈경기 승리를 거뒀죠. 그러면서 홀란드가 현재 챔피언스리그 10골, 챔피언스리그 득점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 홀란드가 현재 도르트문트의 슈퍼스타, 거기다가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그 누구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슈퍼스타의 면모를 정말 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홀란드를 믿으면 챔피언스리그 8강, 거기다가 몸값 떡상,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보는 맛도 쏠쏠하게 다가올 것 같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이번에는 홀란드를 꽤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커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페이스가 심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아, 정말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해서 홈경기에서 15승 1무 1패, 단 1패밖에 거두질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53득점이나 기록할 정도로 가공할 만한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다. 자, 그리고 최근 리그 홈경기에서 6게임 동안 24득점, 한 경기당 4골의 평균 득점을 자랑할 정도로 정말 좋은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은바페의 득점포가 터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가장 강한 강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귀중한 1차전 원정 득점 보험까지 들어놓은 파리 생제르맹, 2차전에서는 반격이 확실히 가능할 것이다. 솔직히 지금 페이스 보면은 파리 생제르맹이 8강에 좀 더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파리 생제르맹 역시 변수가 상당히 많아요. 자, 일단은 미드필드 베라티, 그리고 수비수 메니에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 징계로 결장하게 된다는 거, 거기다가 에레라 선수가 부상으로 이번 경기 역시 결장하게 된과 동시에 어쩌면은 티아고 실바 그리고 디마리아, 수비와 중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 이 두 선수 역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거, 이 두 선수 모두 경기에서 허벅지 부상으로 3월 5일에 있었던 FA컵 경기에서 결정을 했었다. 어쩌면 이 두 선수까지 빠지게 된다면은, 아, 챔피언스리그 16강 징크스까지 맞물리는 파리 생제르맹의 입장에서는 8강에 쉽게 예측할 수가 없다, 쉽게 볼 수가 없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에서 관심 있게 볼 포인트는 과연 뭐가 있느냐. 자, 일단 파리 생제르맹은 역시나 홈경기 득점력, 거기다가 은바페의 득점 페이스가 이번 경기에서 빠르게 터져줌과 동시에 멀티 득점, 다득점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특히나 아미엔과 보르도전에서 무려 7실점이나 허용했던 그 부실한 수비력, 거기에 빠지는 선수까지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기 때문에 수비까지 되면서 이 득점 페이스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파리 생제르맹의 입장에서는 음바페와 함께 공격을 이루고 있는 네이마르와 이카르디 선수의 활약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카르디는 음바페와 함께 팀 내 챔피언스리그 득점 선두, 그리고 네이마르가 특히나 중요한 게 최근에 네이마르가 PK골을 제외하면은 득점이 잘 나오질 않고 있다. 이게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지게 된다면은 파리 생제르맹 어려운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다. 네이마르가 특히나 챔피언스 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 오고 나서의 활약이 조금은 뜨뜻미지근하기 때문에 이 토너먼트에서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을 위해서 득점포가 본격적으로 터져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도르트문트의 경우에는 이 1차전에서 정말 기대 이상의 수비력이 나왔잖아요. 사실 1차전 이전에 도르트문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 수비였는데 이 수비가 1차전에서는 잘 됐었어요. 정말 잘 준비를 했는데 과연 이 1차전의 수비력이 이번 2차전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역량보다는 팀플레이를 통해서 득점 루트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가장 안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안 풀릴 때, 경기가 안 풀릴 때 너무 개인 역량에 치중해서 돌파나 아니면 침투 억지로 하다가 무득점으로 탈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자칫 잘못하면은 개인 역량에 너무 의존하다가는 도르트문트가 그냥 대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역량보다는 팀플레이, 전술을 활용해서 도르트문트가 득점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 자, 그리고 산초와 토르강 아자르, 최근 들어서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두 선수가 어쩌면은 빠질 수 있는 로이스의 공백을 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산초의 이 돌파 능력, 그리고 토르강 아자르의 이 측면에서의 활약이 잘 터져줘야 되는 것이 도르트문트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2차전 8강의 결과 어떻게 될까? 저는 참고로 앞의 영상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의 8강 진출을 예측했긴 했었어요. 파리 생제르맹이 2차전에서의 홈 경기의 그 득점력을 앞세워서 8강에 올라갈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현재 페이스를 보면 확실히 터질 것 같습니다. 홈에서의 파리 생제르맹 공격력이 터지면서 적어도 2골 이상은 나올 것 같다. 2골 이상은 무조건 터질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이 중원과 수비에서의 이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공백 여파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홀란드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할 가능성이 왠지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 개인적으로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좀 있을 수는 있겠다. 어쩌면 도르트문트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 가능성이 무승부 가능성보다는 좀 더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65대 35 아니라면 60대 40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 승리를 높게 점치는 바이긴 한데, 제 마음속에서는 홀란드가 좀 더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 홀란드가 있는 도르트문트의 선전을 좀 더 바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정말 8강행을 파리 생제르맹으로 예측했긴 했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홀란드가 좀 더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홀란드가 8강 그 이상에 올라가서 득점을 더 많이 기록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더 큽니다. 예,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자, 이렇게 파리 생제르맹과 도르트문트의 경기를 먼저 프리뷰해 드렸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리버풀 프리뷰도 곧 올라가니까 그 영상도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